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388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26년 7월 5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서 이 책, 반항하는 인간을 읽고 있고요. 읽은 내용들을 이렇게 끄적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실은 책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읽었던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까미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죠. 그래갖고 아침에 새벽에 어떤 정신으로 찍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그 상태에서 찍었는데, 와, 그래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이게 원래는 그 상태면은 못하는 게 맞죠. 근데도 그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정리하고 똑같이 말하는 게 습관이 정말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사실은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면서 어제 이 책을 못 읽고 만화방에 오랜만에 갔거든요. 만화방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만화책을 한 3, 4시간 정도 쭉 읽었어요. 뭐 옛날에 읽었던 20년 전에 읽었던 만화책. 저는 더 파이팅 권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를 한 4권 읽으니까 3시간이 그냥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딸하고 같이 만화방 오랜만에 가가지고 처음 간 거죠, 딸하고는. 가가지고 같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화책 읽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는 딱히 막 엄청 많이 책을 못 읽었는데 그래도 그 만화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내용에서도 이 까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도 딱 이렇게 튀어오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데 그냥 그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의 어떤 주인공은 어, 개인의 그냥 평범하게 학창생활 왕따 당하는, 괴롭힘 당하는 학창생활을 하는 아이가 권투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책들은 대부분이 다 실존주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빅터 프랭클의 그 얼마 전에 읽었던 똑같은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느냐. 아니면 새로운 경험, 어떤 명상을 통해서든 자연을 느끼면서든 아니면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든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경험으로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아니면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시련을 이겨내는 태도, 믿음이 됐든 신앙이 됐든 아니면 무언가 자기만의 의지가 됐든 이런 태도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모든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인간은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처음의 문제죠. 이 세상은 아무런 이유와 목적과 원인 없이 존재하게 되는데 인간은 자꾸만 본성적으로 칸트가 얘기했던 어떤 끝까지 가고자 하는 절대성을 원하는 거고 보편성을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계속 탐구하고 사색하고 뭔가의 목적이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아무런 원인도 없는 세상과의 그 사이에 부조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이 결국에는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삶의 의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해오는 거죠. 샤르트르도 그렇고 모든 철학자들이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까미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까미를 지금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까미는 패스트에서 얘기를 하고 이방인에서 얘기를 해요. 그냥 의미 없는 세상과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삶에서 의미를 버리는 순간 형제가 되는 것을 느꼈고 편안함을 느꼈고 행복함을 느꼈다. 그러면서 죽음을 되게 행복하게 맞아드는 게 이제 이방인의 주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패스트는 더 발전을 하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세상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인간의 삶이지만 그 안에서 리웨의 책임감 아니면 타루의 어떤 그 남을 도와주는 배려,
뭐 양심에 의한 거죠. 양심, 인간이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파눌루 신부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의미라는 게 없지만 그러한 태도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그 고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기심의 대변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면 그랑의 어떤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냥 자기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에서, 삶의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랑베르는 연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페스트에서는 연대, 뭐, 성실,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양심, 그리고 믿음, 이기심까지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거를 하면서 사는 거야. 존재의 의미라는 건 없어. 그냥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라는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페스트를 읽으면서, 되게 뭔가 인간이 존재하는 게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어떠한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써 사는 것은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까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건가? 그냥 살으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떠한 삶의 태도로서 어떻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사는가? 무엇인가 의미를 나는 만들어내고 싶은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의미가 없는 삶을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냥 하루하루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고민해온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게 정치로 나오게 되잖아요. 플라톤도 그런 정치를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근데 사람의 본성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의 본성들이 표현이 되면 결국에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강력한 어떤 철인 정치,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오고 어떤 수호자가 나오고 그리고 대중들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자기의 역할이 충실할 때 사회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강조하면서, 근데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가 생기게 되면 어떤 명예 정치, 그다음 돈을 강조하는 과도 정치, 아니면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게 되는 민주 정치.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독재가 나오는 참주 정치로 계속 정치가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인간들의 어떤 본성들이 나오게 되면. 그럴 때 인간들의 본성에 대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계속 역사적으로도 계속 반복해온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어떤 자기만의 자유나 어떤 것을 가장 자연적으로 우리는 본성, 신은 없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준 거에 살아야 되느냐? 자연에서 살아야 된다. 어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자연주의, 사드가 나오고 리베르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리베르탱 사상과 어떤 리베르탱 사상에서 가장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폭력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댄디즘이나 낭만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서 우리는 의미를 찾으니까 거울 앞에 있는 존재다. 포즈를 강조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본성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뭐 그 유일자도 얘기를 하죠. 시르트너인가요? 유일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슈티르너죠. 슈티르너의 유일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인간의 방향과 삶의 방향성과 본능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 반복되어 오는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도 그런 거였죠. 자유가 어쨌든 인간의 자유가 중시하고 인간의 본성, 인간의 어떤 가장 주요한 인간의 어떤 가장 뭐라 그럴까, 이것만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를 통해서 귀족과 어떤 천민들의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왕이라는 신권주의, 신을 대리한 왕을 처형하게 되면서 이제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16세를 1793년에 처형하게 되잖아요. 단두대에 올려서.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플라톤 시기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오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근데 그 전에 어느 정도 계속 신으로서, 믿음으로써 사회를 안정하게 유지시켰던 시기가 가장 길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약에 의해서, 신의 대리인으로 인해서, 신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 성직자가 됐든 왕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권리나 이런 거, 사회의 지도자층으로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면 무정부는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안정적으로 지도자가 유지되기 위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이 활용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과학의 발전과 어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되면서 과연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통치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것에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지금은 이제 그게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가 이제는 가장 인간이 지켜줘야 될 어떤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인간이 그러면 본성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에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그래서 어떠한 답을 앞에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내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까미의 생각을 아직까지는 확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앞에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읽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아마 러시아 레닌 마르크스주의 어떤 스탈린 이런 것들 이제 러시아 혁명도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나치즘이나 어떤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무언가 기준을 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에 혁명의 마지막에는 다시 또 그 동물농장의 돼지가 인간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권력을 쥔 자들은 마지막에 폭력성을 띠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는 정치 체계가 계속 반복되는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쳇바퀴처럼 정치 체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 우리나라도 보면 양극화가 됐던 어떤 사회적인 불안이 계속 커질수록 사람의 심리는 이럴 때는 대중의 인기를 얻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나오게 된 배경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몇천 년 전부터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어져 왔구나.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러면 전체 사회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개인으로서 어떻게 만족하면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계속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답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답을 찾는 건데 그 자기만의 찾는 답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함으로 창조를 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게 어쩌면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 거죠.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을 철학자들이 많이 강조를 했다면 그 중에서 의미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어쩌면 공의 사상을 조금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결국에는 너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끝까지 가게 되면 폭력성이 발전되기 때문에 결국엔 폭력으로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것을 끝까지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철학적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살하게 되거나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까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결국에는 내용이 이 책이 쉽지 않게 읽히거든요. 내용 자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까미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모든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얘기하는 거를 얼마나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이해라는 건 결국엔 제 삶의 방식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고 의미를 창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삶의 가치가 저는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자가 얘기하는 어떤 소유욕, 꿈을 크게 지니면서 자쾌하는 삶,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삶.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 없이 잘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즐겁게 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륜 스님이 얘기했던 5대 악행, 죽이지 말 것, 뭔가 뺏지 말 것, 뭐 거짓말하지 말 것, 취하지 말 것, 뭐 이렇게 쭈루룩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 자유가 너무 되면 그 방종이 되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사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유가 계속 끝까지 가게 되면 방종, 폭력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이것들을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음,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 책을 읽는 것도 저의 자유인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책을 재밌게. 저는 책을 읽는 게 재미가 막 처음에는 있지 않았거든요. 매일 두세 시간씩 읽는 게 습관이 되니까 지금은 재미가 있어진 건데, 그전에는 사실은 너무 무식하니까, 저라는 사람이 너무 무식하니까 알고 싶어서 책을 읽었거든요. 모르는 게, 뭐, 전부 다 모르니까, 전부 다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책이나 그냥 읽게 되는 거죠.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인간이 어떻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의 본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궁금해가지고 읽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로서 저는 책을 읽는 거에 재미를 붙이게 된 건데, 결국에는 제가 자유롭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이 그 안에 책을 읽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된 거죠. 너무 재밌거든요. 자쾌하는 삶, 즐겁게 사는 삶 안에 제 일도 분명히 재밌게 하고 있지만 책 읽는 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 거에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책 오늘 또 되는 대로 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쓸데없이 조금 책 내용이랑은 크게 상관없이 제 생각들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정말로 누구나가 다 고민하는데 삶의 의미가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라고도 생각하는 것도 정답이고요. 아휴, 그냥 그럼 나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하며 살 거야. 하고 사는 것도 정말 멋있고 즐거운 삶이니까. 그것도 정말 존중받아야 될 삶인 거고요.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될 삶인데, 결과적으로 자쾌하는 것,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를 통해서 노화의 종말을 세계한 것처럼 수명을 길게 가져가도록 영양제를 먹든 단식을 하든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이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즐겁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명상도 정말 재밌거든요. 명상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과 일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건데, 존재에 의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명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도. 한 1년 정도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명상에 의해서도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오늘 하루도 비가 오는데 너무 분위기 좋은 아침이네요.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